이제 가출을 하게 됐죠. 가출. 몇 살 때 가출을 하신 거예요? 25살 때.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독립이잖아요, 그건요. 좋은 말로 독립이지. 상의 없이 나가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싸우고 나왔죠. 네. 상의는 무슨.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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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제가 어디선가 이 좀 언뜻 네. 뵌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EBS인가 어디에, 그죠? 네, 세계 테마계인 테마,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부터 네. 대학 교수, 모터사이클 타고 방송까지 하고 싶은 일을 오늘 당장하는 신계숙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조리학과 교수, 중식 셰프 신계숙입니다. 야. 그래서 또 오늘 의상이 또 약간 네. 여기도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니까. 오늘도 좀 아라라랑 이거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퉁퉁퉁퉁. 이거군요. 두당당당당당당. 네, 그거예요. 헐리. 네. 너무 멋있으신데 네. 이게 좀 할 일을 타시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제가 갱년기에 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증상을 느꼈어요. 일단 열증을 없애려면 폐쇄된 공간에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생각을 해낸 거고요. 타던 것도 관둬야 될 나이다. 너 지금 뼈 부러지면 뼈도 안 붙어. 이래서 내가 앞으로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오늘 당장 하자. 당장 가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죠. 원래는 할리로 시작한 게 아니고 125cc 스쿠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화도를 가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이 스쿠터가 옆으로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0배의 배기량 큰 걸로 1200cc로 바꿨죠. 1200cc면은 네. 자동차 중소형 차량 사실 배기량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경차보다 조금 더 네, 높죠. 경차보다는 더 높고요. 네. 그 확실히 덜 흔들립니까 진짜? 이거는요 거의 뭐 탱크 탄 수준이죠.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떤 느낌인지가 진짜. 옛날에는 이제 말을 탔잖아요. 예. 말이 딱 이렇게 안정감 있어갖고 따까 했잖아요. 요거 이제 1단에서 퉁크 하면 이제 2단. 이건 뭐예요? 2단. 2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2단. 이게 이제 마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1마력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1200마력이면은 말 1200마리가 끄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전 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바이크는 한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나요? 2,200만 원이에요. 와, 가격이 뭐 네. 꽤 하네요. 네. 네. 더 비싼 것도 많죠. 1억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거는 다리하고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럼 혼자 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누가 사람이 있으면 딱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그리고 이제 방송 찍을 때도 드론이 온다 그러면 딱. 에너지가 정말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냐면요. 오토바이를 타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멋있다고 하는 그거 거예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멋있으려고 자꾸 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찜질방 가갖고 막 이렇게 찢고, 저렇게 막 찢고. 찢었다가 신경외과 가갖고 막 전기 자극 막 받았다가 막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멋있게 보이기가. 맞아요. 아, 맞아. 네. 오늘도 사실 유키즈 촬영 오실 때 네. 그냥 택시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오토바이 좀 타고 가야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시장 갈 때는 스쿠터를 탄다.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할리를 탄다. 왜냐하면 멋있어요.
이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듣거든요. 마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뭘 촬영하고 좀 계시다고 그래요? 네. 꽃중년의 아이콘. 네. 예. 뭐 이런 그 뭐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시라고. 이거 뭡니까? 작년에 후반기에 아. 시즌 1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헬멧을 쓴 거는 남자 같은데 헬멧을 딱 벗었는데 여성인데 환갑이 가까워 보이니까 이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달려보고 싶었었는데 대리 만족을 하셨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로망들이 있거든요. 네. 타보면 진짜 기분이 어떨까. 특히 날 좋은 날에 그런 막 도로를 그렇게 막 바람을 내가 직접 그 바이크로 타면서 맞아가면서 달리는 느낌은 어떨까. 그 느낌은 나르는 느낌이에요. 하늘에서 딱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채꽃 이렇게 다랑이 논 위에서 타면 왜 나는 지금 다랑이 논 위를 날고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바람이 쫙 와갖고 내 이 살깔 있죠? 요 솜털을 샥 스치고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면서 이 안에서 별별 노래 뭐 하고 싶은 말 막 누구 뭐 아우 다 하는 거죠. 그것이 기쁘셨나요? 화초처럼 키우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딱 타고 내리면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지시네. 네, 그래서 오토바이 배우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혼자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철저하게. 맞아요. 네. 말투가 좀 구수하신데 네. 고향이 혹시 어디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충청남도 당진 합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서울 올라가서 넌 공부를 해라 네. 해서 이제 저 서울로 유학을 오셨다고. 네, 아버지가 네. 저 14살 때에 여자는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학교 교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아버지가 가방 싸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은 왜 싸요? 했더니 아 싸. 아 왜요? 서울 가야요. 이렇게 돼서 아침 먹을 때도 제가 서울에 전화가 오는 걸 모르고 수업 중에 서울로 가셨어요? 3월 5일 입학하고 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장항선 타고 올라오니까 그게 서울이었죠. 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도 적응이 잘 안 됐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또 대학도 또 공부를 잘해서 바로 간 것도 아니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삼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으니 사실 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딸을 공부를 시켜놨는데 공부를 못해. 뭔 꿈이 있었겠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자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 내가 대학교 때부터는 좀 인생을 달리 살아봐야겠다. 내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문과를 갔었던 거죠. 아, 중문과를 가셨구나. 네, 근데 교수님께서 개수가 너는 중국 요리 한번 해봐 이러셨어요. 교수님도 충청도 분. 예산분. 아, 예. 아, 예. 아, 예. 해보아. 그래, 해봐. 네. 근데 옛날에는 교수님 왜요? 뭐 싫은데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중국 요리를 하는 게 적합한 인간으로 보이시나 보다 해서 예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향방 선생님이 하시는 향원이라는 중국 음식점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너는 여기 가서 요리를 배워라. 그 이양방 쌤이신가? 그분도 꽤 이름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유명하셨죠. 유명하신 분이시죠? 1980년대는 중식하면은 이향방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신 실제로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처음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 요리 배워라 하셔서 식당을 갔는데 선생님이 요리는 안 가르쳐 주시고 닭발 발톱을 자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닭발 발톱을요? 네, 그게 이제 기본 안주로 나가는 거였어요. 요리를 배우러 갔는데 계속 이제 그 일을. 닭발 발톱만 에이. 잘랐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나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주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안 된다. 너 대한민국 주방 다 댕겨봐. 어디 여자가 있냐? 없어. 그 시절에는 막 그렇게 얘기를. 예. 아.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제가 들어갈게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거기 들어가면 3일도 못 견뎌. 3일 네가 견디면 내가 장을 지진다 손가락에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8년을 견디어서 야. 이제 튀김을 거의 한 2만 접시는 튀겨내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누룽지 튀기고 탕수육 튀기고 깐풍기 튀기고 라조기 튀기고 왜 맛있는 건 다 튀기는 건지. 다 튀겼네요, 다. 아니 근데요 8년을 거기서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거를 튀겼는데요. 이게 무서우니까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뒤었어요. 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우리 오빠가 당장 너 그만두라고. 엄마 아버지가 너를 어렵게 대학을 가르쳤는데 왜 중국집 주방에 가갖고 그러고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의 노래를 한 소절 내 부르고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그냥 내게 맡겨 주세요. 이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됐죠. 가출. 몇 살 때 가출을 하신 거예요? 25살 때.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독립이잖아요, 그건요. 좋은 말로 독립이지. 상의 없이 나가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싸우고 나왔죠. 네. 상의는 무슨. 오빠랑 싸움을 하고 그날로 군인 담요 한 장을 들고 집을 나왔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음식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게에서 먹고 자라. 그래서 그 음식점의 계단 밑에 방에서 먹고 잤죠. 주방에서 8년 있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름에는 여름 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겨울 바지를 입고 사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선 청바지 2개로 그 시간을 다 견뎠거든요. 내 화려한 청춘이 중국집의 불꽃과 함께 사라졌죠. 그런데 그 사라진 불꽃은 경험으로 제 몸 안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요리가 좋아서. 튀겨내고 막 볶을 때 불빛도 좋고 난 다시 태어나도 요리할 거고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중식 가운데 어떤 거를 제일 잘 동파육이 제가 제일 즐겨이 만드는 요리예요. 그 동파육 그거 만들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제대로 된 동파육을 만들으라고 하시면 1박 2일 정도는 주셔야 제대로 된 동파육을 만들 수 있죠. 동파육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8년을 그렇게 하셨으면 진짜 꽤 오랜 시간을 또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또 되시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인생의 굽이 올 때마다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 하면서 또 요리를 가르치러 다녔어요. 하다가 특강을 한번 해라 하셔서 특강을 했더니 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석사를 하고 배화여대에 이제 전임으로 가게 됐죠. 교수님으로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실 땐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옛날에는요 네.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예전에는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지각을 하면 제가 문을 못 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각을 해갖고 막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왜 지각했어? 이러면은 늦잠 잤대요. 그러면요? 잘했어. 야 불면증보다는 늦잠 잔 게 나아. 밥은 먹은겨? 밥은 안 먹었어요. 밥은 먹고 야지. 이왕에 늦는 거.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우리 그 학생들한테 인기 무지하게 좋으시겠는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이라 그 인기를 가늠할 길이 없네요. 이런 교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수업 신청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무조건 신청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자 대학이에요. 세훈 씨가 올까봐. 제가 올까봐. 아니 그 좀 방송에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신 거예요? 5년 전에요. 네. 그 한 프로덕션에서 중국의 음식 계통으로 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검색을 하게 된 중에
저를 찾으셨대요. 아. 그래서 황석정 씨하고 김풍 씨하고 예. 사천 지역에 여행을 일주일 다녀왔어요. 아, 그게 이게 이제 저의 데뷔작이었죠. 어. 이제 작년에 세계 테마 기행을 중국에 다녀왔어요. 예. 현지에서 어떤 그 오빠가 노새를 끌고 나무를 해갖고 내려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네. 그 오빠는 이미 한 잔을 하셔갖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상태로 막 노래를 하자 막 춤을 추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아, 나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먹고 추자 어. 했더니 춤을 추면 밥을 주겠대요. 네. 그런데 또 열심히 춰야죠. 네. 그래서 또 술도 한 잔 주는 거 먹고 네. 그렇게 여행을 하고 왔더니 시청률이 당해에 최고의 시청률이 된 거예요. 아. 그 직접 방송을 해보시니까 방송 현장은 좀 어떻던가요?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뭐가 좀 늘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맞아. 특히 이제 음식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가셨으면 네. 음식을 먹고 또 이 맛이나 그래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5년을 해보고 야 이건 진짜 어렵구나. 근데 유재석 씨는 어떻게 30년을 하시고 15년을 이렇게 왕좌에 앉아 계실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궁금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진짜.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갖고 오늘 왕자요? 예. 핑크랩. 미안하다 맛있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예. 아 비결이 뭐 저도 그럼 세호 씨가 보기에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결은 네.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비결이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면이 아, 있네요. 그러세요? 1번 궁뎅이를 든다. 무조건 네. 궁뎅이를 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또 하세요. 교수님도. 저는 기타도 배웠다가 색소폰도 배웠다가 드론도 배우고 막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뜨고 앉고 선회하고 요 정도는 알아둬야 내가 그걸 타고 댕기지. 서울에 올라오신 이후로 좀 인생의 중대 결심을 좀 하셨다고요. 네. 제가 네.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달 보고 매일매일 울은 거죠. 왜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울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외로움에 젖어 살다가 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다 혼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네? 결심을 했어요. 그냥 중2 때. 중2 때 예, 14살에.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살다가 가겠다고 하면은 뭐 기혼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이후로. 그러니까 하셨- 그것은 근데- 마음만 먹었지 선언을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선언처럼 이렇게 만장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저는 비혼입니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시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늘 열려놓고 그럼 지금도 지금도 그런 열려 있고. 거. 아유 그러지. 지금도 그럼 예를 들어서 연애에 대한 것도 열려 있고 뭐 결혼에 대한 것도 열려 있고 다.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오케이.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때 난 이렇게 혼자 내가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그렇지. 그렇지만 나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난 언제든지 인연을 이어 나갈 생각은 있다. 그것도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딱 나타나면은 어. 어때요? 이렇게 말하지. 어때요? 좋습니다.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교수님께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 스스로를 뛰게 하는 것들은 어떤 호기심, 새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새로 마주할 취미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 1막은 요리를 한 거예요. 2막은 학문의 향기를 맡은 것이고 3막은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난 3막밖에 안 했는데 또 뭐 배우지? 또 뭐 해볼까? 찾으면 바로 궁뎅이 들고 이제 그거 하러 갈 거예요. 자, 한번 여쭤봅니다. 네. 유퀴즈. 예스. 예, 좋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자 향신료인 이것을 소독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악취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 여겨져 향이 강한 이것으로 소독한 것인데요. 과거 실크로드와 중국을 통해 전해져서 호국의 산초라 불렸던 이 향신료는 무엇일까요? 호국의 산초. 예, 후추. 후추. 만약에 정답이면 100만 원 상금 드립니다. 정답은요? 후추. 정답! 교수님 10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손 차례. 예. 감사합니다. 의술과 예술을 넘나드는 의사 겸 타투이스트 조명신 원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타투이스트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999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되신 지는 88년이시고 네네. 타투이스트는 99년이시니까 겸업한 지가 한 22년? 22년. 예, 22년. 예, 잘하고 맞네요, 계시네요. 맞네요. 예. 타투이스트를 어떻게 의사와 이렇게 또 겸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신 제거를 제가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동안의 제거는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자. 맞아요, 맞아요. 뭐 하트에 뭐 화살표. 그러니까 지우면서도 그렇게 아유 뭐 이런 거 다 지워야지. 문신은 다 이런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1999년일 거예요. 1999년에 한 40대 남자가 제거하려고 오셨는데 여기 팔에 장미 문신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 이 문신은 지우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어디서 하셨냐고. 그랬더니 오산이라는 곳에서 김이라는 분 통해서 했대요.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네. 오산의 본곳. 그 근처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찾아갔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요? 아.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선생님이 하신 지금 타투를 본인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배웠어요. 예 그분한테 배웠죠. 아니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의료행위면 의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없죠. 하는 의사가 없다면 나라도 먼저 시작해야 해야겠다.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죠. 아 이게 쌍꺼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쌍꺼풀은 정형화돼 있는 게 있어요. 컴파스로 재서 칙 하면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건 그림을 그리는데 명암도 있고 또 구도도 있고 또 몸에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가슴에 할 때, 어깨에 할 때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 초창기에 했던 타투 중에 정말 이분한테 너무 죄송했다 하는 타투. 제가 호랑이를 했는데 네. 고양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돈을 안 받았어요.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아서 미국에 가게 되죠. 아니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시작하셨을 때는 주로 손님이 어떤 분들이셨어요? 조폭분들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무섭잖아요. 네. 원장님, 쌍꺼풀에서 돈 많이 버시는데 왜 이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안 했으면 했어요, 이 일을. 그런데 통증도 되게 잘 참아요. 동생들 앞에서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픈데도 참으시는구나. 잘 참으세요. 참으면서도 뭔가 이분이 실제로 되게 아파하시는 거가 느껴집니까? 원장님? 그럼요. 저희가 만지면 근육이 딸려요. 아니 이게 저 의사와 타투이스트를 겸직하시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성형수술로 상처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을 했다 하신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상처 보면 흰 줄이 싹 나잖아요. 맞아요. 여기 그리고 있어요. 이게 겉에 있는 상처보다도 사실은 마음에 있는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제빵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손에 백반증이 있었어요. 그러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빵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맛보시겠습니까? 예, 맛보시겠습니까?라고 할 때 손님들이 혹시 그 손을 보고 피부병 아니야? 하는 게 두려우셔서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오늘 빵 반응이 어떤지 체크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피부 색깔과 같은 살색 문신도 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몇 번 해드리고 이제는 제가 홀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이 빵 제가 오늘 만들었는데 맛 좀 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서 좋다라고 하실 때 제가 아주 보람을 느꼈죠. 이번 기회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남의 상처를 보면 제발 못 본 척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또 다정다감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꼭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됐니? 왜 뭐 좀 많이 다쳤어? 또 그것도 그러고 또 이분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분들이 이분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도 이거 좀 약간 다른 그 느낌이긴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대로인데 아닌데 맞아요. 전보다 훨씬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맞아요. 몸에 대한 그 과도한 관심은 맞아요. 상대에게는 진짜 상처 있는 분에게는 상처예요. 아니 이게 조금 그 타투를 많이 받으시는 직업군도 또 있습니까 혹시? 특히나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들. 이를테면 뭐 군인 그리고 선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방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나를 조금 이렇게 보호받고 맞습니다. 예. 마치 부적처럼. 아니 그 소방관 그 분들한테 무료로 타투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그 계기가 된 건요. 미국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여자분이 문신을 여기다 이렇게 쫙 네. 했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9.11 때 돌아가신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소방관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을 지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우리의 히어로 아니냐고. 근데 히어로를 누가 기억하냐고.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한 게 언젠가 내가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에 있는 소방관 분들에게도 내 무언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 재작년 2019년서부터 이거를 하게 됐죠. 아니 그 소방관 분들은 주로 어떤 타투를 이렇게 해주시나요? 화상이나 상처를 많이 입으셔요. 소방관 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네네. 하시니까. 그리고 상처나 뭐 이런 손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냥 상처 같은 데 가려드리고 그런 거. 얼마 전인데요. 이분은 사고 현장에서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전신의 30%를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영광의 상처다.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훈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뭐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 입장에서 그냥 상처인 거예요. 상처니까 가리고 싶다. 사람들은 남의 상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상처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 내면에는 진짜 많은 기억과 그 상황 꽤 오래전에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5년, 6년 전에. 근데 그분은 그게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화상을 다 가릴까도 생각했는데 화상을 좀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하얗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관의 옆모습이거든요, 이게. 소방관의 옆모습인데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면 그러네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화상이 사실은 햇살과도 같이 소방관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 너무 의미가 좋네요. 아니 그 원장님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매 우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네. 타투를 또 해주신다고요. 네네. 치매에 놓인 실종 방지 타투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에 아드님이나 따님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분의 주민번호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걸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따님한테서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실종이 되셨는데 3일 만에 찾았다. 그런데 너무 남노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찾았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뭐 그냥 어디 전전전전 그런 물론 이제 뭐 목걸이도 해주시고 가족분들이 하시긴 하시지만 하시지만 목걸이야 뭐 이탈될 수 있잖아요. 네. 버릴 수도 있고 뭐 팔찌도 그렇고 치매 노인이 떠돌고 가면 우리 사회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제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사회적으로 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드리기 시작했죠. 아니 그 원장님 그 가족분들이나 혹시 이렇게 지인분들도 타투를 하시는 그럼요. 저희 집사람도 아내분께서도요? 네, 제 이름 이니셜하고 우리 집사람 이니셜하고 발꿈치에다가 해줬죠. 근데 언제 싸우고 난 다음에 지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지우셨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워줬어요. 아 진짜요? 네. 혹시 타투 생각 해보시려고는 없으시죠? 저는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뭐 가족들 이름 원장님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 와이프한테 잘 하세요? 잘하시죠 그래도. 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가슴에다가 부인 생년월일하고 결혼하는 잘 못하시는 분들 자, 내 가슴에 네가 있다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아내 여기에는 나를 해서 이렇게 뽀뽀를 그것도 아이디어가 돼 있네요. 헛 이렇게 멀어졌다가 헛 모임에 뽀뽀를 뽀뽀하고. 예.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엄마 나 여기 타투 하나 하면 어때? 했더니 막 절대 뭐 안 된다. 엄마 얼굴 새기면 어떨까? 했더니 그래? 내 얼굴? 어머니가 내 얼굴? 내 얼굴 왜? 아니면 그런 거 어때요? 이제 각 방송사를 여기다 쭉 새기는 여기다가 내가 출연했던 KBS, MBC, SBS, TVN부터 시작해갖고 쭉 예. 낚시 TV까지 FTV 예. 아니면 야, 아니면 수상내역 제가 봐서 수상내역 딱 쓰면 좋거든요. 수상내역. 형은 그래도 딱 등에다가 연예대상 수상내역을 수상내역. 쫙 이렇게. 야, 그거 괜찮네. 혹시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어떻게 되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미와 의미예요. 음. 저는 성형수술을 지금까지 뭐 쌍꺼풀을 한 3만 건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억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쌍꺼풀을 해줬는데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놀라셨어요 지금 갑자기 놀라셔서. 갑자기 요즘 뭐 많이들 뭐 쌍꺼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갑자기 다들 사모님의 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머, 자연스럽다. 온통 지금 사모님의 눈을 근데 타투는 제가 타투 시술해 준 분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 기억나요. 이게 언제 이렇게 돌 때요? 어려서 이제 화상을 머리에 입다 보시니까 모발이 이제 안 났잖아요. 그래서 자리들은 오늘 다 가리게 돼요. Our every moment I started a place. Cause now that they're gone, all I hear were the words that I needed to say. When you hurt under the surface, like troubled water running cold.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신체 부위인 이것의 색상으로 신분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왕족들은 이것에 진한 적색을 칠했으며 신분이 낮을수록 색이 점점 옅어졌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이것만 보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하여 우리 몸의 작은 거울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이것만 보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하여 우리 몸의 작은 거울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술? 입술. 정답은요? 손톱입니다. 이게 큰 캡슐과 장 캡슐이 있는데 네. 일단은 원하시는 걸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셉이 한번 봐주세요. 뭐예요? 이제 필요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야, 진짜로 가져오시겠다. 와. 아유,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래퍼 겸 배우 겸 법률사무소 사무장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삼중 생활하고 있는 야. 합기님이요? 네네, 받침이 피울입니다. 네. 여기 어디잖아. 네, 그 지갑에 있는 거 다 내놔봐. 하나가 아닌 그 모두 힘과 능력 또한 목표가 아닌 도구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앞서 빛났어 꿈에 내가 불을 지펴 맞서 흙이 내일처럼 이제 왔지 그대만의 나 바보들 아니 근데 그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사무장님이세요? 네네 보통 드라마 속에서의 느낌의 그 사무장님하고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른데요? 사무장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예, 보통은 예, 약간. 맞아요. 정확하게.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잘 몰라서 법률사무소 사무장님이시면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에서 곤란이나 갈등 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변 상황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법리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알아보거나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굳이 하기 싫은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랩이에요, 랩. 변호사님이 싫어하거나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예. 아니 그 원래 꿈이 혹시 뭐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원래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 그 예전에 그 미국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AFK. AFK. 네, 그 방송에서 그분들의 약간 생김새가 왠지 나랑 닮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저건 왠지 저도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네. 활동을 좀 그럼 하셨어요? 우리 합기님께서는? 네, 그래서 여러 기획사에 이렇게 데모를 돌렸는데 어느 한 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투팍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 보고 도착을 해서 헤드 CEO 그 부분이 오셔서 딱 앉으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데모 들었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네, 그분들이 바라는 외모가 저는 아니었던 거죠. 네. 좌절과 동시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다짐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종종 하다가 결국엔 군대를 가게 되죠.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운동이나 하자 그래서 동네 헬스장을 가서 이렇게 헬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랑 정말 비슷한 외모의 관장님이 오시더니 자네 골격이 좋은데 혹시 선수 한번 안 해보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나는 운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로 앨범을 낼 거야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운동도 배우고 직장도 얻게 되니까 좋다고 근무를 섰는데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서 다행히 안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보통은 크게 사고 났는데 얼굴도 수술을 8번 받은 상태였으니까 이게 성형수술을 2번 받은 거예요. 예,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차피 다시 사는 거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앨범을 준비를 하다가 내게 됐죠. 내게 됐습니까? 네.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32살이요. 그게 좀 하시는 앞에서만 하지마 도망가와 내가 나의 인내심을 있게 한 것들 모두 다그 범인 따위 전부처럼 커져버려 이제 그건 나와 상관없어 전혀 아니 또 래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또 배우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랩을 하던 당시에 친한 친구가 배우였어요. 그래서 배 친구 덕분에 그 연인 축구단 가가지고 축구도 못하면서 이렇게 괜히 이온 음료 이렇게 얻어 마시고 막 그리고 목적은 축구가 아니고 끝나서 이제 되게 배우분들 예 그렇죠. 사실 주된 경기보다는 이제 끝나고 회식, 나서의 회식. 이제 회식이 또 항상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네, 가서 그 영화계 관계자분들이 너는 괜찮다. 캐릭터가 좋다. 네, 그러면서 연기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해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조언을 들어서 처음에 이제 독립 영화를 몇 편씩 찍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상업 영화가 들어가는데 너 이번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길래 첫 상업 영화 촬영을 그때 하게 되었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어요? 장편 영화 26년이라는 영화인데 26년. 예. 거기서 수호파 조직원 역할이었어요.
깡패. 아주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깡패. 분장도 안 했어요. 분장도 안 했어요. 아, 분장도 안 했어요? 요대로 거기 갖다 놓으면 바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네. 혹시 지금 이 양복도 그렇게 좀 그럴 때 맞춰놓은 양복 아니세요? 근무할 때도 있고요. 촬영할 때도 있고요. 예.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총 몇 편의 작품에 출연하셨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한 독립영화 포함해서 20여 편 그래도 뭐, 출연한 네. 것 같아요. 네, 그 박보영님 나오는 힘센 여자 도봉에서 여기는 어떤 역할입니까? 백탁파 조직원 역할. 그 전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찍자.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또 작품. 거기서는 건달 1 역할이었습니다. 네, 아들의 전쟁에서는요. 거기서는요 박동호 부하 역이었습니다. 네. 투캅스에서는요. 거기는 깡패 아니었어요. 오락실 손님이었어요. 네. 우리 갑순이에서는요. 거기서는 거기서도 깡패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달 같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네. 대사가 다 비슷비슷하고요. 몇 글자 안 돼요. 녹음하고 귀에 꽂고 어디 다른데 귀에 계속 꽂고 있어요. 꽂고 있고 이제 모든 대사를 정말 공들여. 오히려 제가 쓴 곡보다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릴 것까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좀 한번 해내고 나면은 나 배우 맞네 그런 거 있죠. 아 그러면 혹시 네네. 맡아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세요? 저는 동네 정육점 아저씨나 어울린다. 약간 마트 여직원을 짝사랑하는 순정남. 네, 정육점 좋다. 정육점 아저씨나 그런. 뭔가 이제 그램수를 더 이렇게 올려서 준다거나. 네. 마음은 멜로 배우를 하고 싶죠. 아 그러면 오늘 자세도 좀 어떻게 이런 자세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줘보세요. 네. 혹시 뭐 이런 훨씬 이런 아, 예, 느낌이죠. 아 좋다. 느낌이 더 달라. 이거 보세요. 야. 아니 느낌이 훨씬 다르다니까요. 근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그런 말 계속 해주세요.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저 친구 또 저런 모습이 있네 해서 또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2017년이네요. 이게 백상예술대상에서 네, 네. 다른 배우분들과 함께 공연하신 게 좀 화제가 네, 됐다고 그래요. 그때 나갔었습니다. 네. 네.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계속 웃음이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저희처럼 좀 뭔가 작은 역할에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상식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라도 잠시나마 저희 같은 배우들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그 대배우님들께 잠시나마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배우로서 굉장히 작은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학기님이 근데 이렇게 뭐 배우 활동도 하시고 래퍼로서 뭐 이렇게 뭐 계속 음악 활동도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출근하시는 곳은 법률사무소죠?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무장 일을 또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때 다시라는 곡을 이제 제작을 하던 와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생 신분의 변호사님을 그때 만났던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또? 긴 그 수험 공부를 끝내고 트로트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변호사님이. 야 이게 참 진짜. 그러고 있다가 그 형이 연수원 생활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시는데.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 사무장 같은 거 한번 해볼 생각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8년 차까지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참 그 변호사 형님도 참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근데 녹음실에서 저는 트로트를 했고 합기는 힙합을 했는데 합기가 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기 씨 저 랩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랩을 배우게 되면서 둘이 친하게 됐습니다. 힙합의 가사를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법으로 치면 레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합기한테 그런 레걸 마인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딱 방문했을 때 그걸 맞이하는 직원이면은 합기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제 도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합기 역할은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상담 업무를 과연 변호사에게 연결해 줄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그래서 연결해 줄 만한 사건이면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제 합기가 이제 위로를 이제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업무를 좀 많이 보세요?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는요 민사, 형사, 부동산, 채권, 빡센 것 쪽으로 좀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사무장도 이게 자격증을 따셔야 되나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이고요. 예. 절대 법적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현직 법조인이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무원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인증을 받아야 네네. 활동을. 네. 아니 왜냐면은 그 사무장이신 분들도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법리라는 기본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쪽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힘들게 했는데 얼마큼 힘들게 했느냐 따져가게 되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네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네, 이제는 좀 짬이 좀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왜냐면 이제는 이제 경험이 좀 쌓이시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넌 뭔데? 사무장이지. 왜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또 물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먼저 번호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이 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촬영을 하거나 평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더니 당신 이 사람 누구냐고 이게 어떻게 사무장이냐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 직원 신분증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딱 올려놨더니 지금 이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오해하지 마시고 영화에서 보면 보통 위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네. 아예 좀 우리가 좀 모르는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랩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근무 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정확하게 손을 굉장히 대시면. 친절했어요. 네. 충분합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뭐 래퍼로서 내가 좀 자주 하는 말 있을까요? 유명하지 않다 보니 굳이 보다 힙합을 한다, 랩 음악을 한다. 그래서 뭐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는 거 what's up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데 워썹 어울리는데요. 에마 브루 뭐 옛날에 그러진 많이 했죠. 영어 공부도 안 했으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만났으면. what's up? 야 멋있다. 왓썹도 아니고 웃어. 눈썹 말고 웃어. 야 뉴스 말고 웃어. 눈썹 봐, 워썹. 야 이렇게 치죠 또. 이렇게 해서. 워썹 마 눈썹. 워썹 마 눈썹. 그리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아니 같은 힙합 쪽에 있었지만 난 정말 이 친구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러고 있었어요. 되게 친한 형님이 있어요. 네네.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분은 힙합에 심취하다 못해 그 흑인 정서회까지 심취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걷는데 이렇게 좀 걸어도 될까요? 네. 걷는데 그 형이 좀 이렇게 목도 키가 작아요.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네. 걸어 다니는데 한 번을 걷더니
백발을 걷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제가 목격한 건데 홍대에서 걷잖아요 이렇게 보통 여 왔어 하면서 바지가 크니까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신호를 걷는데 신호가 깜빡이면 보통 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분은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비슷했어. 약간 다들 막 빵빵빵 가셔야 되는데 그분 걷는데도 신호가 깜빡이도 이걸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 얹지 마 에피소드. 약간 그러면 어? 지금 그러면 유퀴즈 섭외가 왔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복권도 안 샀는데 로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게 표현. 네,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작가님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하면서 우와, 저한테 전화가 오네요? 막 저는 그래서 이야, 내가 유재석님과 조세호님을 옆에서 함께 되는 거야?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사실 저는 욕심이 있는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유퀴즈에 섭외가 됐다면 네네. 저는 다음 스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올 것 같아요. 뭔가 오케이 여기서 내가 살짝 주목을 받으면 어느 쪽에서 좀 연락이 왔으면 하는지 뭐 그런 거 좀 내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욕심을 크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셔야 네. 되죠. 그 출연료 받아서 세금 한번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세금을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려면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모범 납세자가 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우리 그 학김님의 꿈은 모범 납세자. 아 그러면 그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네. 신께서 갑자기 어느 날 학기 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네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줄게. 네네. 얼마를 원하니? 한 5조? 와 제일 5조. 와! 네네. 아니, 와 지금 역대 최고죠? 네.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말이라도 아, 한번 해보자. 5조 네. 뭐 하고 싶었어요? 5조가 지금 일단 왔어요. 오케이. 띠링띵띵 5조. 꽂혔어. 일단 뭘 사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먹고 싶냐? 가족들한테, 네.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 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고가의 안주를 생각해서 와. 그래서 고가의 안주. 고체. 식사가 아니고 안주. 네네. 그리고 무한 리필 금지어야. 가성비 금지어야. 네. 무한 리필 가성비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네네네. 그러니까. 4조 9,900 뭐 어마어마해요. 네네. 다음 날 뭐 하실 거예요? 해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이제 보통 컵라면으로 해장을 하는데 네, 근데 을지로 쪽에 괜찮은 곰탕집이 많으니까 또 콜택시를 불러서 엄청난 통장 잔고가 있다는 그걸 느끼면서 아 천천히. 어찌 보면 지금 내가 해장국 먹으러 가는 게 내 생애 마지막 검소함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시 먹게 될 게 있을까? 마지막 내가 이걸 다시 이곳에 와서 먹게 될 수 있을까? 아 진짜. 유키즈? 우스. 웃어. 자 문제 드릴게요. 네네. 흔히 다재다능하거나 다양한 매력으로 이미지 변신하는 사람을 이것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숲의 요정이라 불리는 새로 무지개와 같이 여러 가지 색의 깃털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된 이 새는 무엇일까요?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된 이 새는 무엇일까요? 팔색조. 자 팔색조. 자, 팔색조 정답입니다. 멋있어. 감사합니다. 웃어. 우스. 100만 원 우스. 자 논스톱 원스톱. 우스. 100만 원 어때? 감사합니다. 합기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치마를 두른 열혈 사제 식당 사장님 겸 신부님 이문수 신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그 유퀴즈에서 이렇게 신부님을 모시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청년밥상 문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수 신부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뭐 하는 곳인지.
식당인데요. 뭐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이름처럼 청년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 식당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신부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식당 사장님이 되셨는지. 이게 시작은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2015년 여름에 그 서울 대학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한 청년분께서 이제 생활고의 또 지병과 함께 굶주림 끝에 좀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 신부님네 수도원에서 그런 식당을 좀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식당 메뉴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메뉴는 이제 김치찌개 한 가지만 팔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입니까? 네네. 아니 그 좀 어떻습니까? 오늘 좀 다 오늘 공통적으로 직업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예. 신부님과 사장님이시잖아요. 지금 두 가지 직업이 있으신데 재밌네요. 이게 직업병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뭐 식당을 가면 그냥 밥 먹고 나오고 그게 다였는데 뭐 언젠가는 이렇게 감자탕을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거 3,000원에 팔면 안 될까? 이거 어떻게 3,000원에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뭔지 알겠어. 그런 말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3,000원에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신부님으로서의 직업병은 뭐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경건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나도 모르게 자꾸 경건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럼 혹시 오늘 또 이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뭐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저도 저의 청년 때 혹은 20대 때를 보면 그때의 특징은 어떤 불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뭔가 늘 어떤 불안을 좀 안고 지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시기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이제 좌절하거나 뭐 낙담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라도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든데 힘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뭐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보면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열심히 애를 쓰는 만큼 보상이랄까? 그런 걸 못 얻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좀 안쓰러워요. 예. 지금은 점점 뭔가 이렇게 더 좁아지는 느낌이어서 스트레스는 더 많은 것 같고, 왠지 저 때보다. 아마 저도 그냥 수도원 안에만 있었다면 뭐 청년들이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다가오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자,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예. 100만 원 다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100만 원 어치만큼 저희 식당에 오시는 청년들에게 찌개를 제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퀴즈? 예스. 좋습니다. 자, 신부님 파이팅! 파이팅! 네. 자, 매년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는 종교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하는 이 상의 시상식이 열립니다. 이 상은 노벨상에 종교 부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영국의 사업가가 만든 상으로 1973년 1회 수상자는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테레사 수녀였는데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상은 무엇일까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상은 무엇일까요? 템플턴상. 템플턴상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00만 원의 상금을 신부님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저 한편으로는 또 뿌듯한 게, 예. 네. 지금 또 그
식당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네. 식당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여기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어차피 왜냐면 저희들도 기업에서 협찬을 해주셨거든요. 아, 예. 마침 잘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혹시나 뭐 저희도 만약에 또 조금이나마 자 하나 한번 뽑아보시죠. 네네 이거 뭐 주문을 외는 건 하지만 김치냉장고. 예. 자 좋습니다. 아, 김치냉장고. 자 김치냉. 아, 또 주문을 또 외우셨네요. 자. 이게 뭐야? 포도 냉장고. 야, 야. 됐다. 야. 어유 야 오늘. 예,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 야.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가격이. 아 그래요? 아 가보시죠, 신부님. 이게 무지하게 크네. 예. 아, 정말 야. 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신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